자, 이번 시간에는 14장의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14장하고 이제 15장까지인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은 사실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알고리즘의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는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분야하고 그다음에 그 알아야 할 기본적인 수칙이나 규약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시험 문제도 뭐 이쪽 분야에서는 내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2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우선 이제 빅데이터하고 이제 사물 인터넷인데 이거는 순서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 키워드부터 해서 빅데이터의 플랫폼 하드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4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 키워드는 우리 이제 빅데이터인데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입니다. 특히 그 중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가 뭐 아주 그 핫하게 많이 쓰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죠. 이거는 결국은 이제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 정보들이 이제 엄청나게 증가한 거를 가지고 데이터화해서 소비자들이 뭘 원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내용들이고요. 거기에 빅데이터들이 5개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 세 가지 키워드인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요소들 중에 그 중에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이제 IoT라고 하는 사물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의 이제 약자죠. IoT.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들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거고, AI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재, 그,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떠나서는 이제 뭔가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죠. 사실 이제 우리 뭐 그 구글이라든가 뭐 각종 인터넷 서치 회사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초기 나왔을 때부터 공짜로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런 빅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게 돈이 될지는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어, 우리 그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인공지능의 그런 기능들도 활발하게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IoT는 이제 센서, 이제 네트워크 분야라든가 RFID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이제 데이터의 관리나 분류를 하는 파트로 이제 데이터 저장 분야까지도 이제 활용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빅데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뱅크라고 하는 슈퍼컴퓨터들이 아주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각 나라마다 그런 슈퍼컴퓨터의 활용 그 세팅을 해서 거기서 빅데이터를 모집을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빅데이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하나의 자산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I는 로봇이라든가 자동화 뭐 이런 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알파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포함이 돼 있겠죠. 그래서 서로 크로스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같이 이제 공유되는 지능형 인프라,
뭐 스마트 시티라든가 우주정거장, 뭐 스마트카 이런 것들이 요 세 가지가 융화돼서 존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하드웨어 알고리즘 그리고 이제 사용자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영역을 대변하는 용어가 이제 여기 이제 대변하는 용어로서 이제 정보 혁명과 이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꼭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미래에 앞으로 같이 가야 할 그런 키워드들이니까 의미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인데요. 빅데이터는 정보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회가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내부의 모든 정보들이 흘러가고 있고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도가 뭐가 있고 어떤 거가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 뭐 굳이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데이터들의 집합 그리고 그 데이터들의 이제 함께 기존에 이제 한 서버에 저장된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의 개념을 넘어서 이제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의미를 찾아내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의 의미인 거죠. 기존에는 사실 뭐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데이터 관리를 한 거는 옛날부터 해왔어요. 컴퓨터가 태어난 시절부터 존재해 왔는데 그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의 의미를 찾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게 이제 빅데이터의 기술 분야고 적용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가 빅데이터를 만들어냈고 그 빅데이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라고 한다면 저장 매체의 증가, 용량 증가와 네트워크 연결의 속도 개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지식을 활자나 실물에서 점차 온라인상으로 옮겨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식의 종류도 단순한 컨텐츠에서 옛날에는 컨텐츠만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만 컨텐츠가 이제 텍스트였었어요. 문자나 뭐 이런 숫자들. 그러나 이제 이게 발전하면서 사진이라든가 영상까지도 동영상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처리의 양이 이제 비교도 되지 않게 많이 커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의 양도 뭐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여러분들 구글에 동영상 올리는 거를 보면 알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막 올리잖아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 틱톡이라고 하는 게 태어나면서 걔들도 마찬가지로 영상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가고 있죠. 사실은 한면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쌓여서 모집이 되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AI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다 그쪽에 흘러 들어가서 저장되고 있고 누군가가 그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거기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이런 건 좋은 거지만 각각의 개인들에 대한 사생활 정보들이 다 그 안에 저장되고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위험도도 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틱톡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보도 전 세계의 정보를 다 빨아가는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게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빨려서 나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잘 관리를 잘하고 활용을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역효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부분들이 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가 이제 많아져서 이런 이제 데이터의 가치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요. 쓸모없는 데이터, 뭐 유용한 데이터들 존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알겠지만 이제 조회수를 가지고
영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한 뭐 인기 없는 데이터들도 존재할 거고, 그 인기가 실제 필요 없는 데이터여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서 흥미가 없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아주 흥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요소가 높다 해서 그 데이터가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도 또 애매하죠. 그냥 흥미나 관심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데이터들의 가치를 추출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은 소비자 형태의 정보 수집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소비로 이루어져서 관련 정보가 더욱 많이 활용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플랫폼들이 많아지고, 그런 이제 그 비정형 데이터들이 폭증을 하는 그런 게 많아졌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기업의 50%의 이제 종업원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5,000명 이상이 넘는 기업이 한 70%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의 이제 5요소인데요. 5요소는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볼륨, 그 다음에 이제 밸러티, 그 다음에 이제 벨로시티, 이렇게 이제 크기하고 다양성, 그 다음에 속도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밸류, 가치, 그 다음에 이제 벨로시티, 그 다음에 정확도가 포함이 돼서 총 5가지의 이제 빅데이터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크기, 데이터 분석 데이터의 크기, 단순히 큰 데이터뿐만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양성, 다양한 데이터의 형태와 계속 변화하는 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데이터의 처리의 빠른 속도, 실시간 처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가치, 유의미한 가치를 갖는 지표들이 또 중요할 거고, 정확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뽑아낸 데이터의 신뢰성들을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의 5요소는 좀 뭐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빅데이터들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소스를 데이터에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시각화해서 표현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것은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칭하지는 않는다. 데이터가 많다 해서 빅데이터의 기술이라고 이제 칭한다면, 뭐 데이터 뭐 쓸모없는 데이터든 중요한 데이터든 데이터가 많으면 뭐 빅데이터라고 얘기는 하지만, 빅데이터는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되 개개인의 데이터보다는 전체적인 경향을 통해서 정보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는 이제 우리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하는 거죠. 뭐 빅데이터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다 예측할 수가 있죠. 특히 빅데이터 부분 중에서 이제 요즘 핫하게 이제 나오는 키워드가 이제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형태로 얘가 변모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 예측도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서 시장을 예측하고 소비자의 성향을 예측해 요 미래의 전략으로 이제 쓰고 있다는 거죠, 기업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관심도가 어디에 있고 뭐가 있는지를 미리 빅데이터의 키워드로 가지고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개발을 하거나 상품을 내놓으면 요게 이제 데이히트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새로운 측면을 빠르게 감지하고 새로운 의미를 도출을 한다. 그리고 금융의 이제 이상거래를 탐지하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요게 또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 거리에 CCTV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CCTV가 이제 담당자가 앉아서 계속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 영상이 들어오는 거를 실시간으로 다 체킹을 하고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의 문을 계속 열고 있다. 그리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열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딱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경고를 알려주죠.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 자체가 알아서 다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한 분야만 쓰고 있는 건 아니고 많은 분야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고객 서비스 개선, 수익 증대, 혁신, 빠른 시장의 대응 등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경영의 매니지먼트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인데요. 사물 인터넷은 뭐 워낙 이것도 많이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던 용어들이고요. 결국은 인터넷 오브 띵인데 모든 물체에 인터넷을 연결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기기들이 네트워크가 가능한 개념이 포함된 거고, 거기에 이제 각각의 사물에 이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이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제 실제 그 여러 가지 제어라든가 그 데이터들을 획득을 해서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핵심은 네트워크죠. 그래서 모든 기기에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물건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장치가 되고, 사물이 스스로 인터넷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시대, 그 다음에 거대한 클라우드 컴퓨팅이 연결돼서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물이 클라우드 컴퓨팅 안에 내장돼서 그 안에서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학습하고 해서 결과를 내는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인간과 사물과 서비스가 같이 서로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 게 사물 인터넷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센서 기술이었죠. 사물에 부여하는 감각을 부여하는 일이고, 센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물 인터넷도 계속 진보하고 발전하겠죠. 뭐 나머지는 뭐 다 센서 얘기들이니까, 오감,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오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오감을 느끼는 거를 사물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더 이제 컴퓨터가 더 잘 느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련, 아까 했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그런 개념들, 뭐 대표적인 게 블루투스, 와이파이, 뭐 지그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거기에 따른 네트워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통신 규약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통신 규약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사물마다 고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나 뭔가 이제 이런 걸 가져가게 되고요. 고유 번호나 주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할 거냐. 사용자하고 가장 와닿는 부분이 이제 요 인터페이스 기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물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술들인데, 결국은 사물 스스로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할 거냐. 그 정보 클라우드 컴퓨팅에 전달하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제 개인정보 문제라든가 보안에 관한 문제도 이 인터페이스 기술에 포함시켜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요즘 뭐 그 지문 인식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게 이제 거기에 포함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하나의 융합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센서가 탑재된 디바이스를 통해서 센싱 정보, 지속적인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직간접적으로 연결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정보를 송수신하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을 통해서 자동화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요게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되어져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융합 기술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탄의 사용 예는 많죠.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거는 이제 버스 시스템이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버스가 이제 다 GPS가 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버스가 있는지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몇 시에 도착하고 있고 이런 것도 다 정확하죠. 그래서 정류소 앞에 판넬에 보면 뭐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런 거 정확하게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물 인터넷의 활용 실질적인 활용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데이터 플랫폼은 이제 거기 240페이지에 보면은 빅데이터 플랫폼 하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의 하둠은 그 빅데이터를 다루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말한다. 빅데이터를 다루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정의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빅데이터를 다루는 거의 모든 기업이 하둠을 사용하고 있고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프레임워크로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둠은 분산 파일 시스템과 맵 리듀스를 지원한다 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또 다른 위치에 있는 걸 갖다가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이런 개념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산 파일 시스템은 HDFS라는 약자로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영어의 파일 그 약자입니다. 하듐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 그죠? HDF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된 여러 컴퓨터가 처리 능력을 이제 이용해서 큰 계산을 한 번에 진행을 하게 되고 각각의 컴퓨팅 노드들이 작은 단위의 계산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이제 큰 시스템이 있고 그 하부에 이제 각 노드들이 작은 단위로 계산을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부 시스템이 더 존재하고 있는 거죠. 분산해서.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세 군데에다가 넣어놓고 분산을 해서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다수의 기계, 그다음에 다수의 드라이버 요 안에 메모리 공간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 같은 데이터들을 동시에 다 넣어놓고 활용을 하는. 그래서 하나의 노드에서 고장이 나면 다른 데이터 여전히 다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다. 하드 드라이브가 없어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전세계 인터넷을 보다 보면 데이터 뱅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공짜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데이터 넣어놓고 가져오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드라이브 형태를 취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빅데이터 일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에 이제 하둠 맵 리듀스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똑같은 맵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솔팅을 해서 복사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출력을 내는. 근데 이제 똑같은 형태이긴 하지만 어떤 쪽에서 가져올 건지. 그래서 한쪽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한쪽으로 가져오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듀싱을 하는 작업은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얘들이 리듀싱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을 해내는 이런 개념을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맵 리듀스라고 하는 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분산 프로그래밍 모델로 대량의 이제 데이터를 나눠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리듀스는 이제 줄이다 뭐 감소하다 이런 건데 대용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기는 어려우니 그걸 분산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나눠 가지고 각각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방법을 끌어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에서도 이렇게 이제 각각의 저장되어 있는 거를 여기서도 가져오고 여기서도 가져와서 처리하고, 이쪽에서도 가져오고 이쪽에서도 가져와서 또 처리하고, 이렇게 각각 쪼개 가지고 분석을 하는 이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흩어진 데이터를, 연관성 있는 데이터들을 알아 묶어서 관리를 하는 개념이다. 리듀스는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내서 다시 합치는 과정이 리듀스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제거해서 내가 원하는 핵심 키워드의 데이터들만 활용을 하는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리듀스, 맵 리듀스의 작업은 각각의 작업은 작업 크기와 용량에 따라서 나눠서 처리를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하둠의 이제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현재는 수많은 기술이 함께 이루어져서 하나의 기술 군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시뮬레이션, 얘가 좀 많아요. 시뮬레이션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꼭 테스트를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 요거 파일 그대로 구글 크론에다가 넣어가지고 타이핑해서 하시면 되고요. 요 애저 IoT 서비스는 인터넷 그러니까 IoT는 원래 디바이스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실물로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가상으로 해서 인터넷상에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결과를 차후에 이제 실제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 가입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체험 계정이나 이메일, 핸드폰, 신용카드 가 이제 필요한데, 그걸 통해서 계정을 하고 가입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 디바이스 이름을 적절하게 입력을 해서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보면 이제 시뮬레이션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새 시뮬레이션 선택해서 디바이스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안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온도, 뭐 예를 들면 온도 센서 뭐 이런 거.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대한 정상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뭐 디바이스 모델 추가하고 싶으면 계속 추가를 안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입력된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온도, 습도 이런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툴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정을 열어서 한 번 정도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244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는 이제 지금 현재 에듀 쓰는 내용들이니까, 거기 이제 245페이지까지 거기 보면 뭐 온도도 나오고 이렇게 다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볼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IBM 왓슨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IBM에서 나온 인공지능인데, 왓슨 서비스를 접속하고 이제 니스 키워드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니스 키워드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것도 한 번 정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왓슨, IBM 왓슨이 뜨고요. 여기에 키워드를 우리가 넣어서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여기 그 뉴스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을 텍스트를 추출해서 링크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이런 키워드들 나와 있는데, 특히 뭐 코드 우리 지금 현재
유한 바이러스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 아니면 조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조사를 이제 떴네요. 그죠? 이게 누르면 이렇게 바이러스에 대한 키워드가 뜹니다. 그래서 연결 고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누르면 이렇게 이제 각각 키워드들에 관련되어 있는 그 나라 혹은 뭐 이런 뉴스들이 떴던 뉴스들이 쭉 또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뉴스의 그런 연결 고리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관심 있는 키워드를 넣어서 한 번씩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왓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글 트렌드가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이제 트렌드 서비스 접속하고 검색어에 대한 동향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 사용자들이 지금 현재 어떤 검색어를 가지고 쓰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넣고 찾아보면 이렇게 떠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틱톡으로 이제 주제를 쳐보면 이렇게 쭉 뜨죠. 그래서 연도 그 2020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키워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이거를 검색했는지, 광주 지역이 제일 많네요. 충청남도하고 전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검색어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빅데이터 이용 사례들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14장 끝내고